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이일호 기자고요. 올해 초 시작된 한미약품그룹 모녀와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은 내년 정기주주총회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그 전초전격인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의 임시주주총회가 오는 11월에 열리죠. 총 3가지 안건이 올라왔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눈에 띕니다. 바로 한미약품그룹 형제 측이 낸 자본준비금 감액의 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본 항목들을 조정해 이익잉여금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익잉여금은 배당의 재원이 되니까 배당을 늘리려는 것으로 해석돼 일부 주주들의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이 형제들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배당을 그것도 대규모로 추진을 한다면 현재 경영권 분쟁 상황과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배당을 대폭 늘려서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의 표심을 얻으려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형제에 맞서는 삼자연학 측도 회사에 자금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감액한 다음 배당을 대규모로 하면은 미래의 투자 여력을 훼손하는 것인데 그저 주주 관심을 사기 위해서 형제 측이 무리한 배당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형제 측이 할 것으로 보이는 감액 배당이란 게 뭔지 살펴보고요. 삼자연합이 이 안건을 왜 문제 삼고 있는지 또 다른 회사들의 감액 배당 사례들과 한미사이언스는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해 봅니다. 오는 11월 28일 한미사이언스에서 임시주주총회가 열립니다. 3가지 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함께 보시면요. 여러 가지 의안이 있는데 이 3호 의안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의 건이라고 써있죠. 자본준비금 중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1,000억 원을 감액해서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다. 다시 말해 이 자본준비금 중 1,000억 원을 줄여서 이익잉여금으로 넣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 이 기사들을 보면은 한미사이언스 관계자 말로 주주들의 배당 확대 요청에 따라 감액 배당을 안건에 올리게 됐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의문이 한 가지 드는 게 있습니다. 이 배당이라는 건 회사가 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상법상 배당에서는 회사가 낸 당기 순이익의 누적 규모를 나타내는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말 기준 한미사이언스의 이익잉여금은 2천억 원을 넘습니다.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많은데 왜 형제들은 자본준비금 1,000억 원을 왜 줄여서 또 이익잉여금에 넣으려고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한미사이언스의 재무제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의 2023년 말 별도 재무제표입니다. 보시면은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2,191억 원이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2천억 원도 훌쩍 넘는 건데 그런데 사실 이 액수가 모두 회계상 주주들에게 배당 가능한 이익은 아니란 걸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 적립금 그리고 이익 적립금 등을 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걸 봐야 합니다. 회사의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인데요. 여기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나와 있죠. 이 액수는 151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익잉여금은 2천억 원이나 되는데 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151억 원밖에 안 될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익잉여금 가운데 배당에 쓰지 못하는 액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회사의 이익잉여금 구성 내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의 이익잉여금 구성 내역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익잉여금 총 누적액은 2,191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돈을 주주에게 다 배당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정 적립금이라는 걸 빼야 됩니다. 이게 171억 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이는 이 임의 적립금이란 것도 모두 빼줘야 됩니다. 보시면은 뭐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 연구 인력 개발 준비금, IFRS 전환 적립금, 신사업 확장 적립금 등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들을 다 합치면은 약 1,900억 원 정도로 잡힙니다. 이 임의 적립금이라는 거는 회사가 정관이나 주총 결의에 따라서 임의로 적립하는 돈인데요. 그래서 이 액수는 주주 배당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 말 기준으로 이렇게 법정 적립금하고 임의 적립금들을 다 빼서 회계적으로 주주한테 배당할 수 있는 한도는 이것들을 다 뺀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 151억 원이 전부가 되는 겁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3년간 매해 주주들에게 주당 배당금 200원씩 총 130억 원 규모로 배당을 해줬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 150억 원 규모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사실 기존 배당을 유지할 정도의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제 측이 이번에 자본준비금 1,000억 원을 감액해서 이익잉여금으로 전입시키겠다는 안건을 내놓은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잉여금은 배당의 재원이 되는 거니까 주주들 사이에서는 형제들이 1,000억 원이나 이익잉여금 배당의 재원을 늘려서 배당을 많이 해주려 하는구나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2024년 상반기 기준 회사의 자본 구성인데요. 만약 형제 측의 안건이 통과하게 되면은 이 자본계전상 기타 불임 자본 여기 자본잉여금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액수에 1,000억 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액수가 그대로 이제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법정 적립금이나 임의 적립금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그대로 1,000억 원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자본 총계는
5,093억 원 그대로인데 회사의 자본잉여금이 1,000억 원 줄고 이익잉여금이 1,000억 원 늘어남으로써 회사의 배당 가능 한도가 1,000억 원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형제 측의 안건이 통과하게 되면 향후 배당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배당 확대에 따른 혜택은 특정 주주만 보는 건 아닙니다. 모든 주주가 다 수혜를 보게 되죠. 한미사이언스의 자본잉여금 감액 안건도 통과돼서 실제로 대규모 배당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주주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주주들뿐 아니라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그들과 맞서고 있는 삼자연합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삼자연합 측은 이 감액 배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그룹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 있고 또 다음 달 임시주주총회도 눈앞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형제 측이 회사의 자금 여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총에서 주주들의 표심을 얻으려고 낸 안건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 기사는 한미약품그룹 모녀와 함께 삼자연합을 이룬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형제가 내건 감액배당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신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문제는 배당이 아니라 주가다. 3만원대 초반의 주가를 4만원, 5만원으로 끌어올리는 게 관건인데 일시적으로 주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감액배당을 하는 게 당장은 좋을 수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투자했어야 될 돈이 나가는 거니까 주가에 좋은 영향이 아니라고 본다. 현 시점에서 자본을 까먹으면서 배당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저희 이슈 체크팀에서 파악한 바로는 일단 삼자연합 측은 형제 측의 감액배당 추진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내는 건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주에 대한 당근 책이고요. 또 경영권 분쟁에서 표싸움을 해야 되니까 이런 배당이 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할 경우 일반 주주들의 표심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실제로는 이 감액배당에 대해 삼자연합 측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한미사이언스에 대규모 배당을 할 만큼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미사이언스의 2024년 2분기 기준 별도 재무상태표입니다. 보시면은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약 24억 원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도 잘 안 보입니다. 보시면은 이 공정가치 금융자산이나 투자부동산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단기에 현금화하기 어려운 비유동 자산으로 묶여 있습니다. 반면 부채를 보면은 단기 차입금이나 유동성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등 총 차입금 규모가 2천억 원을 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회사가 아무리 배당 가능 이익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주려면은 그 배당을 해주기 위한 당연히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미사이언스는 앞서 보셨다시피 현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배당 가능 이익만 늘리려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한미사이언스가 당장 이익이 극적으로 늘지 않는다면 결국에 대규모 배당을 위해서는 차입을 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미 차입금이 2천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배당을 위해서 차입을 할 경우에는 회사 재무에 부담이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삼자연합 측이 감액 배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둘째 이유가 있습니다. 형제 측이 이 배당을 대규모로 함으로써 자신들이 겪고 있는 자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겁니다. 현재 형제 측은 금융권 주식담보대출을 통해서 총 3천억 원 규모로 차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이자가 매년 200억 원 안팎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삼자연합의 모녀 측은 이 신동국 회장에게 보유 주식을 대규모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주식담보대출을 많이 해소를 했죠. 그런 만큼 만약 한미사이언스가 대규모 차입을 받아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준다면 그 수혜는 모녀 측보다는 아무래도 형제 측의 자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건 이 한미사이언스 형제 측이 추진하는 자본준비금 감액이 다른 회사들이 하는 자본준비금 감액 또는 감액 배당과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몇몇 회사들의 사례를 통해서 한미사이언스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감액 배당 내용입니다. 이 우아한 형제들은 이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서 배당 가능 이익을 대규모로 확보한 다음에 실제로 대규모 배당까지 한 케이스입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회사는 2021년 기준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1,856억 원, 그러니까 결손 상태인 것이죠. 근데 보시면은 이듬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무려 4,438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이렇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대규모로 늘어난 거는 밑에 보시다시피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환 때문입니다. 무려 5,332억 원 규모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이익잉여금으로 전익시키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플러스로 전환한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회사는 2023년 4월 기준으로 중간 배당을 했습니다. 무려 4,127억 원이나 되죠. 이 액수를 모 회사인 우아DH 아시아에 배당을 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배당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무려 5천억 원 넘게 당기 순이익을 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가 한 해 당기 순이익으로만 현금 흐름을 상당히 창출하고 있으니까 배당도 그만큼 집행할 만한 여력을 갖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본준비금 감액이 꼭 배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이 아니더라도 재무제표상의 결손금 해소를 목적으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요. 게임회사 크래프톤의 재무제표인데요. 이 회사는 결손금 해소를 위해서 자본잉여금을 옮겼습니다.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4,096억 원, 그러니까 결손 상태에 있죠. 근데 회사가 이듬해에 자본준비금을 2조 4천억 원 규모로 전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으로 전입을 한 거죠. 그러면서 2022년에 이익잉여금이 2조 4,800억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크래프톤은 2024년 현재까지는 배당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안건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익시키면서 배당 가능 이익을 충분히 확보를 했고요. 또 당기순이익도 매해 5천억 원대로 상당히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할 만한 상당한 준비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 업체 컬리의 자본준비금 감액 내용입니다. 이거는 주주총회 예정인 내용인데요. 이것도 사실 크래프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은 2024년 상반기 기준 결손금을 보면은 무려 2조 2,700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회사는 최근 이 자본잉여금, 이제 보시다시피 2조 3천억 원 정도 되죠. 이 자본잉여금을 활용해서 결손금을 털어내고 이익잉여금을 늘리는 그런 안건이 담긴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회사의 자본잉여금 가운데 2조 3,500억 원 규모를 감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그대로 이익잉여금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입 후에 회사의 자본 내역을 보면은 결손금 대규모로 있던 게 다 사라졌습니다. 플러스 823억 원으로 전환이 됐죠. 이처럼 회사가 이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시킴으로써 결손금이 없어지고 작게나마 이익잉여금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예쁘게 화장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 이익잉여금이 많이 늘게 되면은 배당도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미사이언스로 다시 돌아와서 이 회사가 형제 측이 추진 중인 자본준비금 감액이나 감액배당의 경우 앞서 본 사례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가 자본준비금 1,000억 원을 만약에 이익잉여금으로 넘길 경우에 배당을 할 수 있는 이익의 규모는 늘어나지만 실제로 우아한 형제들처럼 대규모로 배당하기에는 가진 현금성 자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순이익도 상당히 적죠. 그런데 그렇다고 회사가 크래프톤이나 컬리처럼 재무적으로 결손 상태라서 자본준비금을 옮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미사이언스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배당 가능 이익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정작 배당을 대규모로 하기엔 어려운 어정쩡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형제 측이 자본잉여금 감액 안건을 내세운 이유는 이익잉여금을 늘려서 배당을 확대하는 포석이 될 듯하고요. 그리고 이게 임시주총을 앞두고 주주들의 표신잡기라는 게 삼자연합을 비롯한 시장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형제 측이 내세운 대로 한 1,000억 원 규모 배당을 하기엔 현금이 없으니까 이걸 하기 위해선 대규모 차입이 이뤄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자본준비금 감액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형제 측은 이걸 언제 어떤 식으로 주주환원을 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안건이 통과된 뒤에 한미사이언스가 차입이나 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대규모로 배당을 하려 한다면은 다른 회사의 감액 배당과 비교해서 일반적 사례가 아니니까 상당히 잡음이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